안녕하세요. 박유봉 행정사입니다.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감기 많이 조심들 하시고요. 코로나가 아직도 좀 기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비영리 법인 민법 32조에 근거해서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공익법인은 뭘까? 비영리 법인,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다만 거기에 조금 들어가면 임원의 어떤 적용 여부, 그 다음에 이 공익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어떤 목적의 조건, 그 다음에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을 때 어떤 세금에 대한 혜택이 일부분 있다라는 거, 전제 조건을 제가 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고요. 자, 공익법인은 주무관청, 정부 중앙부처라든가 각 시도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받느냐? 보니까요, 법인의 설립, 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을 했고요.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. 재단법인,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를 하기 위한, 잘 들으십시오, 학자금,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,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반드시 이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. 그래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본재산으로 목적 사업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설립 허가를 해줘야 하고요. 그 다음에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요. 감사는 2명을 선임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임원 선출에 대한 승인은 누구한테 있냐?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임원은 취임을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.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에서도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재단법인만 총회가 없다라는 거, 그 부분만 좀 잘 알고 계시고요. 공익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사회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 가액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.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. 공익법인의 기본재산, 이게 각 시도나 정부 중앙부처마다 기본재산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. 다를 수 있는데 이 기본재산을 어디에 명시해야 된다? 정관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공익법인의 또 전제 조건입니다.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자녀재산이 남겠죠. 해산을 한다든가 청산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그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한다라는 것을 바로 정관에 또 명시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 주무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도 하고요. 이런 부칙으로 또 적용을 해야 되고요.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세금 감면의 어떤 큰 혜택이 될 수 있고요. 잘 들어요. 2021년 말까지, 즉 내년입니다. 내년 말까지 장학법인은 직접 장학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%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. 언제까지? 2021년 말까지입니다. 그 다음 농특세는 비과세고요. 장학금 지급 목적의 임대용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80%, 농특세는 과세를 해준다고 합니다. 이 부분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니까요. 잘 들어주시고요.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해당된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기본재산을, 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플러스 매각 증여를 했을 때,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,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. 이렇게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부분도
앞서서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. 무엇보다 공익법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장학금,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,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라는 그 취지가 맞아야만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, 그거 오늘 잘 명시해 주시고요. 오늘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. 비영리 법인을 추진하시다가 혹시라도 기본재산의 어떤 내용이 좀 세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굳이 비영리 법인 적용을 한 데 있어 오히려 공익법인이 더 유용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관계 주무부처에 미리 사전 확인하셔가지고요. 공익법인으로서 설립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